안녕하십니까. 의료행정판례 우리 구독자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굉장히 큰 관심사인 의료 광고에 대한 그런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의료 광고라는 거는 이제 우리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의료 광고 사전 심의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제 작년부터 활발하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의료 광고라고 하는 소책자도 만들고 여러분들도 이걸 인터넷에 쳐보면 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자료를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거는 올려주실 겁니다. 예, 아니 뭐 사이트 접속 앱을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의료 광고 영역이 의료법 56조부터 58조까지 되어 있는데요. 사실 법조문은 굉장히 작은 조문이긴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고요. 이제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실 매주 수요일 날 현직 의사 선생님들 한 60% 그리고 나머지 시민단체 그리고 법조인에서 한 40% 구성이 된 위원회에서 매번 의료 광고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심의할 때 보통 100건 정도를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각종 뭐 지하철, 뭐 무슨 버스, 그다음에 라디오, 무슨 인터넷 매체, 그다음에 어디 건물에 붙어 있는 현수막 모든 것들을 다 광고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광고를 심의하는 그 과정에서 많이 걸러지기도 하면서 많이 또 이 대화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독자분들이 사실 이렇게 의료 광고 그러면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지 않나? 표현의 자유 허용되지 않나? 라고 굉장히 또 어려워하시는 그런 분야라서 사실 이제 오늘 사건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사건은 사실 그 광고의 주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의료 광고 굉장히 분야가 광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서 몇 번의 그런 토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광고의 주체에 대한 그런 얘기만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의료법 56조에는 광고의 주체는 누구누구만이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의 사건은 의료인이 아닌 것 같은 주체가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안은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사건들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 선생님이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네,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피고인이 1부터 총 4까지 있습니다. 4까지 있는데 1, 2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예, 3은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만든 광고를 하기 위해서 만든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4는 이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결국은 그 피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의사 1, 2가 만든 이 회사에서 이제 배너 광고를 통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성형 수술을 하는 인터넷 배너죠? 예, 인터넷 배너입니다. 예, 통신판 배너 통한 배너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환자를 끌어모은 겁니다. 끌어모아서 이제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의료기관에는 시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개비 명목으로 일종의 소개비 명목으로 비용을 되돌려받은 우리 킥백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해서 돈을 돌려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그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에 조회해 보면 알겠지만 의료에 관련된 광고가 되게 많은데 광고의 주체가 의사나 의료기관이 아닌 그런 광고 주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거와 관련된 사실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굉장히 그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과 치밀하게 관계 있는 그런 의료 행위는 아닌 것 같고요. 피부라든지 성형이라든지 미용 이런 거에 관계된 그런 광고를 해주면서 이제 의료기관과 그 광고 회사가 이제 이익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에서 과연 그 광고 회사가 의료 광고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쟁점이 이제 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요, 대법원까지 갔던 그런 사건인데요. 1심 판결, 2심 판결, 그리고 대법원의 결정. 사실 이렇게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도 이견이 있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고 또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심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우리 김 변호사님 잠깐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법원은 그 법률 전문가의 어떤 기구입니다. 1심 판결에서는 방금 정 선생님이 말씀드린 이 사안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무죄. 네, 놀라운 일인데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이 아니라는 취지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2심 판결에 이르러서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이 사안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판단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났을까요? 그럼 1심과 2심이 네, 뒤바뀌는 뒤바뀐 사건이네요.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벌써 궁금해지네요. 맞습니다. 네, 이 사안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 광고와 하나는 그 환자 유인, 영리 목적의 유인. 의료법 제 27조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쟁점을 담고 있는 사안입니다. 적법하게 의료 광고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의료 광고가 의협한 순간 의료법 27조 3항에 환자 목적 영리 그 유인이냐 이거를 검토하게 됩니다. 네. 제가 잠깐 여기까지 얘기하신 다음에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의료법 56조에는 의료 광고는 어떠한 주체만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광고 회사는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주식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광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관련된 그런 미용에 대한 광고를 하였기 때문에 기소된 사건인데요. 요 경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의료법 27조 제3항에 대한 거는 사실 환자의 알선 유행 행위라는 거는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그 내용을 봐서 어떻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의료 광고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사실 이제 광고의 주체가 누가 됐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 사실 이 사건을 이 대표적인 리딩 케이스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의료 광고의 주체가 사실은 우리 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의사 선생님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광고를 한 주체는 사실은 그들이 만든 주식회사가 광고를 한 거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주체성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 선생님이 의료인이 만약에 자기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했다고 하면 정확하게 56조의 광고의 주체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닌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만 놓고 보면은 지금 설명하신 게 맞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의료법에서는 이제 의료 광고를 하시는 주체에 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의료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의료인,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그렇죠. 이렇게 의료기관의 장. 그렇게 딱. 의료기관 장까지 포함해요. 어떻게 보면 개설자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건데. 보면 비슷하기 때문에요. 맞아요. 그런 틀에서 이제 딱 제한돼 있는 영역으로 예. 해놓은 게 현재 의료법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했던 게 어찌됐든 간에 의료 광고를 했던 메인이 됐던 회사를 설립했던 분들은 맞아요. 어찌됐든 간에 의사 선생님이긴 의사 선생님이셨다라는 게 약간은 특이했던 사건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나는 의사인데 의료인이면 의료 광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거기서 말하는 사실 의료인은 자신의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속한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를 해야 될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더 나아가 직접적인 광고 회사를 만들어서 다른 의료기관, 다른 의료인에 대한 광고를 해주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돈을 받는.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의 수단 중에 하나로 배너를 이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고 본인들이 직접 운영했던 게 아니라 거기에 배너라는 특수한 형태의 부가적인 거 하나를 다 만들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접속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광고를 만들었다라는 게 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 중에 하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의료 광고가 미치는 그 사회적 영향이 굉장히 크고 사실 의료기관 여러분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의료 광고라는 걸 저는 처음에 딱 어떤 광고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녹내장 100% 완치 예를 들면 이런 광고 문구가 어딘가에 있었을 때 이 광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게 광고의 주체고요. 그 다음에 그 광고가 있는 그 장소를 잘 봐야 됩니다. 그게 버스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지하철 예를 들면 또 인터넷 어디 매체 홈페이지 뭐 포털 사이트 네이버 그 다음에 자신이 속한 의료기관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서 내 병원에다가 어떤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걸 갖다가
그 원내 현수막을 걸면 어떻게 돼요? 이 병원 자체도 큰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큰 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들은 굉장히 로비도 스페이스가 큰데 거기다 뭐 현수막을 거는 거에 대해서 어떠냐 많이 물어보시던데 거기다 현수막 거는 건 사실은 과장된 광고가 심지어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가 있을 때 광고의 주체가 누군지 그리고 광고가 있는 그런 위치, 장소, 매체가 어딘지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그 57초 각호에 굉장히 14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 주제 때 세분해서 나눠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광고의 주체 위주로 포커스를 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결론은 되게 궁금한데 대법원의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김 변호사님? 네.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제 결론이 되게 이제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의료 어떤 시술하고 관련해서 상품, 쿠폰을 전자적으로 소개를 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또 이 쿠폰을 발급받아서 방문한 환자한테 시술을 한 다음에 그 시술에 소요된 그 진료비 이거 일정 비율 이 사안의 경우 15% 20% 정도 수수료를 주고받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겁니다. 이 사건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네. 자, 원장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거는 쟁점이 약간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원장님은 네. 그 주체가 광고를 할 수 있는 네.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을 네. 얘기하셨었고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누가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네.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약간은 좀 갭이 좀 생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현실적인 차이점도 있긴 있지만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게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도 조금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뭐 이거는 뭐 광고의 주체 위반으로 해서 이제 이 입건이 된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광고 주체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아니다라는 이제 판결이 난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의료광고 금지 사항 중 56조 제2항 중에 보면 제13호에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그다음에 광고 사실은 이거는 뭐 이 내용을 이제 사건 개요를 쭉 보다 보면 쿠폰 이런 걸 발행하고 그러면서 또 막 없던 후기를 다시 만들어서 또 막 생산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를 할 만큼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광고 여기 사실 해당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그 환자에게 이제 뭐 어떤 경우는 환자 한 명에게 뭐 예를 들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잠깐 등록을 하고 자기 내용을 자기 정보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하면 뭐 쿠폰을 발행하겠습니다. 그건 벌써 어디 성형외과 어디 피부과 가시게 되면 진료비 10% 할인을 받습니다. 뭐 이런 광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56조 제2항 제13호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 의료 광고 내용에 대한 위반을 떠나서 벌써 의료법 제27조 3항에 있는 그러니까 환자 유인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 그거는 광고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광고가 아니고 그런 적 있잖아요. 사람이 가가지고 야 이 의료기관 좋아 무조건 가자. 예를 들면 그분이 유인 알선 행위를 했다고 그러면 그 광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끌어들인 거는 그 자체도 처벌하겠다는 게 의료법 제27조 3항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걸 광고의 형태로 또 했을 때는 제56조 제2항의 제13호에 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한 사건이지만 같은 법 안에서 또 여러 조항에 위반되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광고에 대한 그런 법리 위반으로 들어오게 되면 광고의 주체에서 벌써 이미 탈락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광고 내용에 대해서 심야하게 이렇게 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제 의료법 제20조 3항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법률 위반 경합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의 결론은 이 두 가지 범죄가 별개의 범죄로서 같이 따로따로 위반을 인정하겠다 그런 취지로 인정했는데 정리를 한번 좀 해주세요. 그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의료 광고의 주체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 내용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주식회사가 의료 광고를 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우리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의료법에는 의료 광고에 대해서 의료인 그리고 의료기관의 장만이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의료 광고를 통해서 영리로 흐를 수 있는 이런 영리 방지 목적도 있고 주식회사라는 것은 어떤 주식의 논리로 어떤 영리만을 추구하는 게 제1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흐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조문의 취지입니다. 네. 네. 뭐 얘기해 주신 거에서 제가 이제 조금 부연을 좀 네. 하자면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실무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나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이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또 행정 사건은 행정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예. 근데 정작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행정 사건에 앞서서 진행되는 형사 사건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행정 사건은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느냐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구독자의 상당 부분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실 텐데 이 내용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면 그걸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의료인들의 경우에는 어떤 의사 면허 이런 부분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형사적인 걸 대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네.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의사 면허라든가 계속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네. 부분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사 의뢰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온 결과가 나올 거고요. 음.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만약 과실이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무혐의다. 예. 내지는 이제 어떤 처벌할 수 없는 예. 증거 불충분이어가지고 예. 혐의 없음 이런 형태의 처분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별도의 처분이 대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근데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무적으로는요 이게 기소유예라는 거 내지는 어떤 실질적으로 재판에 들어갔을 때 선고유예라는 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잘못이 없다. 라고 할지라도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이 행정처분이, 됐다라고 그렇게 보통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많습니다. 예, 그렇죠. 뭐 선고유예라든지 집행유예 나오면 사실 뭐 의료인 입장에서는 그냥 그나마 다행이다고 생각할 텐데 근데 갑자기 기소유예라는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선고유예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기소유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소유예라는 건 죄가 인정이 된 겁니다. 죄는 인정이 됐는데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법원으로 끌고 가서 따져보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참작할 만한 사유들이 있으니까 그거 사유들을 참작을 해서 기소만 안 하는 겁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선고유예라는 게 또 있고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의료 광고의 주체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진짜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행위 주체 말고 행위 방법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쿠폰 발행과 이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쿠폰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쿠폰이 아닌 상품권을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복지부 유권 해석은 어떠한가? 그리고 다음번 채널 헌법재판소의 판단 어땠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그 쿠폰 발행에 나아가서 수수료까지 연계해서 지급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수수료를 안 받는다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는 대법원의 결론은 역시 의료법 제27조 3항과 의료 광고를 규정하고 있는 제 56조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라고 정리를 하고요. 이제 많은 구독자 중에서 내가 광고를 실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많이 고민하실 텐데 이제 그런 광고의 내용과 광고를 하는 그런 매체 선택에 대해서는 다음번 시간대 또 열심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